어? 204번? 504번. 벌써 500번까지 갔나? 네. 이 900문제밖에 안 되는데 500번이 넘어갔으면 벌써 엄청나네. 504번 또 488 또 안 해온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질문이 없는 거는 그런 이유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지. 501번. 501번 후회해. 본인만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또 95번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계속 있으면 빨리 해. 민주 없어? 겹쳤어? 성주는? 질문 어떻게 없는 줄 알아 임마. 너 안 배운 게 없는데. 몇 개 안 됐지만. 그럼 오늘 처음 열어보고 왔겠네. 책장에서 책을 꺼내요. 먼지를 툭툭 털고 이렇게 둔 다음에 가져갈게. 성주야, 해야 돼. 여기 조금만 잘 잡으면 2학년 때보다 실제 점수가 높게 나올 거야. 등급은 만만치 않겠지만 1학년 때보다 점수가 높아져요. 이제 하는 애 안 하는 애가 이렇게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중간중간 잘 했는데 2학년 되면 이제 여기 적응해서 하는 애들과 잘 적응 못하고 조금 아예 거의 좀 놓으려고 하는 애들이 좀 벌어져 차이가. 그래서 상위 쪽은 좀 더 치열해지고 중2는 뭐 그냥 이번에 망했다 그랬는데도 중2 이상은 다 되고 막 이래. 좀 하면 끝까지 해야 돼. 504번 할게요. 유입되는 불순물의 5분의 1을 걸러낸다. 그럼 5분의 1이 걸러내졌다면 실제로 이 여과기를 갖다가 통과했을 때 한 번 통과하면 남는 양이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남아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빛이 통과할 때 뭐 필름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빛이 뭐 20% 감소된다 그러면 실제 남은 양을 10분의 8로 생각하는 것처럼 5분의 1이 걸러졌다 그러면 실제 통과된 양은 5분의 4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양으로 뭔가 따지려면 통과된 양이 남은 양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분의 1이 걸러지니까 남은 양은 5분의 4가 남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여러 개 한 거야. n번.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불순물의 10분의 1만 통과한다. 그러니까 남은 양이 10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처음에 불순물 양은 그게 중요치 않지만 처음 양이 A라고 치고 요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5분의 4가 남게 되니까 n번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4의 n제곱이 통과돼서 남은 양이 되는 거지. 그게 처음 양의 10분의 1 이하가 돼야 돼 라고 식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좀 느낌에 막 그 문장을 보고 수식을 어떻게 세워야겠어 이런 거 말고 얘기를 좀 생각해봐. 단순하게 남는 양이 5분의 한 번 할 때마다 5분의 4가 남아. 두 번째 가면 그거의 제곱만큼. 그랬는데 마지막에 10분의 1 이하. 저 정도 쓰시죠. 이건 사실은 처음부터 안 쓰고 시작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시오. 로그 2를 0.3으로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거냐면 로그 2만 주어지죠. 로그 5는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로그 5를 1-로그 2로 쓰든가 아니면 애초에 여기를 10분의 8로 쓰시라고. 10분의 8로 쓰게 되면 로그 10분의 8의 n제곱에서 n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렇다면 왼쪽이가 로그 8은 3 로그 2 나눗셈이니까 빼기 로그 10은 1 이렇게 계산될 수 있어서 그럼 로그 2가 0.3이라면 이게 얼마예요? 0.9.
그럼 0.9 빼기 1은 마이너스 0.1. 그죠? 그럼 마이너스 0.1로 나누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음수니까 바뀌어야 되고 0.1분의 1이니까 10이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과기의 개수는 10 이상이니까 10 최소 10. 아, 여기 딱 10분의 8만큼 10분의 1만이니까 부등호 칠 필요도 없다. 딱 등호가 된다는 얘기로 문제 준 거네. 그러면 등호로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504번 488번 볼게요. 488번도 그냥 쫄았네. 쫄지 말고. 그림 나오는 문제가 쉬운 거 아니야? 지금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6을 통과하는 2차 함수야.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가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5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되겠네. 그럼 여기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는 점도 알려줬어. 그리고 여기 당연히 5가 되는 거고 여기 만나는 점도 알려줬네요. 7.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fx 그 다음이 더하기 로그 3분의 1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5 그리고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해졌죠 이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밑을 3으로 고치는 대신 마이너스 1제곱이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1분의 1 생기니까 이렇게 될 거죠. 그럼 마이너스인 거는 이항 시켜버리면 끝인 거고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fx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진수 조건부터 챙긴 다음에 여기는 뭐 상관이 없고요. 여기가 사실 여기도 상관이 있지. 진수 조건이니까. 그럼 진수 조건부터 챙겨놓을까? 진수가 양수. 그럼 fx가 양수인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얘의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x5, 마이너스 x 플러스 5 더하기 5한 게 양수가 되는 조건이니까 x는 5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랑 공통 범위가 어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 이게 이제 전제로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가는 거. 항상 열리기다 그랬죠. 이제 이거 풀게요. 그러면 밑이 3이야.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 fx 그림이 마이너스 x 더하기 5란 직선보다 더 위쪽. 그러면 내가 빨갛게 치는 데가 2차 함수 그림이 더 위에 있는 부분. 둘이 만나는 점을 찾으시고 위쪽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2부터 등호 있으니까 x가 2부터 7 사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부등식을 푼 건 요만큼. 근데 전제 조건이 요만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결국 공통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7은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 부분만 답으로 써요. 그렇죠? 혹시 이 답 적어놓고 왜 답이 없느냐, 왜 안 맞을까 했던 사람은 진수 조건을 무시한 거니까요. 진수 조건은 항상 뭐 원래 이거 하기 전에 내가 고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도 깜빡한 거예요. 못했죠? 희연이 물어본 거 맞나? 네. 이해된 게? 네. 다음 501번. 그래도 오래간만에 좀 쉬운 데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중간에보다? 아 이것은 좀 어려운가요? 501번 요 정도도 시험에 낼 수 있겠다. 501번은 로그 x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 그
그다음이 곱하기 로그 x. 거듭 제곱 들어있네요. 벌써 전기였을 때 생각해보면. 근데 로그 8 적을 때 두 줄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적을게. 이거까지 인정? 로그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의 범위가, K는 양수, 이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저 앞에 거는 전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로그 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거니까 로그 x를 묶인다 그러면 3로그 2하고 로그 2 4로그 2가 계수처럼 돼 있고 거기에 로그 x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3하고도 로그 2의 제곱 요게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플러스 로그 K의 제곱. 자, 그럼 로그 X를 물론 진수 조건으로 따지면 X 양수죠. 근데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그러면 저 식이 T제곱 플러스 4로그 2의 T 플러스 3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 자, 그럼 모든 실수이니까 T의 범위가 일단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요. 자, 그럼 B제곱 16의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가 요만큼이죠? 이게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2의 로그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랑 계산되면 4의 로그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로그 K의 전체 제곱 이게 됩니다. 보자, 이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로그 2의 전체 제곱하고 이거니까 여기 4하고 로그 2의 전체 제곱이 2 로그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 거고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잘못 썼다. 4까지 써야 되는데 그럼 4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요거 쓰고 마이너스 4의 요것들 내가 잘못 썼다. 이렇게 그럼 4는 나눠지고 결국은 로그 K의 제곱이 이거 이해한 거야. 작다 로그 2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양수라고 했지. 여기서 K의 범위가 정해지려면 K는 양수이고 제곱이 이렇게 된다. 그럼 K가 1보다 크냐 작으냐가 또 궁금한데요. K가 양수긴 한데 0과 1 사이라면 0과 1 사이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로그 K가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여기 1일 때가 0이니까 1보다 작은 숫자라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K가 음수가 되는 거죠. 로그 2는 양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곱끼리 봤을 때 얘가 큰 거니까
양수하고 음수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제곱끼리 얘가 더 큰 건데 로그 2가 마이너스의 로그 K보다 큰 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A제곱하고 B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B는 양수이고 얘가 만약에 뭐 2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인 숫자가 이렇게 제곱되면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거꾸로 할까? 얘가 뭐 3의 제곱이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3의 제곱이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제곱식을 봤을 때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면 3이 요 숫자의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절대값으로 봤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쪽이 있을 때 요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인 놈보다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지금 위치를 바꿔놔서 헷갈린다면 얘가 이쪽으로 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얘가 K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K 여기는 2하고 여기 K분의 1이고 밑이 10이니까 부동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 K분의 1이 2보다 작으면 역수를 하게 되면 K는 2분의 1보다 큰 거예요. 따라서 K는 2분의 1부터 1 사이까지라고 이거 나오겠지. 자, 그러면 K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K가 1인 경우는 이게 0이 되니까 로그 2의 제곱이 당연히 크지. 그러니까 K가 1인 경우는 여기다 붙여도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K가 1보다 크다면 로그 K가 양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로그 K의 제곱하고 로그 2의 제곱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양수라면 당연히 로그 K가 로그 2보다 큰 거니까 K가 2보다 크다가 되죠. 근데 범위가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라고 생기나? 안 생기는데? K가 1보다 크다면 이게 성립하려면 K가 2보다 커야 되는데 범위가 안 나오는데 이것은? 뭐 잘못 쓴 데 있나? 잘못 쓴 데가 있나? 마이너스의 로그 K의 제곱 맞죠? 그럼 로그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X는 양수인데 T는 모든 실수가 되니까 그냥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수 X값이 양인 두 실수 오케이.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B제곱 16의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 C가 요만큼. 자, 그렇게 되면 16의 로그 2의 제곱에서 12의 로그 2의 제곱을 빼니까 4의 로그 2의 제곱 빼기 4 로그 K의 제곱 지워지고 로그 2의 제곱이 로그 K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K가 만약에 0부터 1이라면 음수가 될 테니까 음수가 되려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잖아. 양수지. 마이너스 로그 K가 참. 그럼 로그 2가 마이너스 로그 K보다 마이너스에다 붙인 것보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게 K분의 1이 되고 그러면
밑이 10이니까 2가 k분의 1보다 크고 k분의 1이 2보다 작고 그럼 k는 2분의 1보다 k가 2분의 1보다 커. 2분의 1일 때가 2 3분의 1 여기서 잘못됐네. 여기서 잘못됐네. 지금 k분의 1이 2보다 작은 거죠. 맞는데? k분의 1이 2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k가 2분의 1, 3분의 1. k는 2분의 1보다 커야죠. 그러면 k가 2분의 1보다 크다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되고. 그럼 만약에 k가 1보다 큰 숫자라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양수의 제곱하고 양수의 제곱이면 얘보다 얘가 큰 거죠. 그러니까 로그 k가 양수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로그 k보다 로그 2가 큰 거니까 여기 반대로 k가 2보다 작아야죠. 부등호 방향을 왜 잘못 잡았어? 여기. 자, 그럼 k가 2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k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해서 1은 연결되니까 2보다 작다까지. 요게 마지막이에요. 자, 지금 풀이가 좀 길긴 했는데 조금 어렵게 내가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약을 해줄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는 건 알았어. 그리고 요걸 갖다 놓고 치환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판별식 쓰는 건 누구라도 썼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 나왔을 때 문제야. 요만큼 나왔을 때 제곱끼리 얘가 크다고 했는데 제곱끼리 한 거랑 요 속에 들어있는 놈하고 부등호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k가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 그럼 음수인 거지. 음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하고 이런 관계인 거야. 그러면 제곱 빼고 3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2보다는 3이 크다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 k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붙인 놈 마이너스 로그 k라고 쓸게 그냥. 마이너스 로그 k가 로그 2보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로그 2가 더 큰 거지. 그래놓고 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고 그대로 그거 역수하면 부등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k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답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k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양수끼리라면 로그 k보다 로그 2가 큰 게 맞는 거죠. 그럼 k는 2보다 작다가 되고 그러면 1보다 큰데 2보다 작으니까 요만큼. 그리고 요 답과 요 답을 합치면 요 답이 된다. 그럼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곱을 찾는 문제. 식이 조금 제곱식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95번 요거는 니네가 그냥 안 풀어봐서 그런 건데 혹시 수상에서 절대값 들어있는 2차 부등식 풀어본 적 없니? 그냥 할게요 그러면 지금 그냥 여기서 배워. 근데 그거는 하나 알아두고 해봐. 이 가우스 기호는 정수 단위로 끊어져 있다. 정수 단위로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풀이할 때도 정수 단위로 한 구간씩 생각해 보는 게 가우스 기호의 특징이야. 이 문제는 복잡하게 생기지 말고 이것도 일종의 치환처럼 로그 3을 밑으로 한 x 이 가우스 기호 이만큼을 t라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그러면 얘가 뭘 풀게 되는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그럼 t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이지. 우리 저 앞부분에서 가우스 기호에 대한 설명 필기해 준 게 있을 거야. 네 개인가 써줬죠. 가우스 기호의 뜻, 읽는 방법,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요? 가우스 기호로 씌웠을 때 정수가 결과니까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n 나오면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 뭐 이렇게 순수해?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n 나올 때 이 x가 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처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뭐 반은 졸고 앉아가지고 이거 정신 차려! 이걸 또 얘기한다고? 성주 배운 기억 있냐? 없어? 내가 안 가르친 거냐? 재현아, 너 이거 혹시 안 가르쳤냐? 기억 없냐? 아, 저 알아요. 알아? 그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었는데 저 그러면 니네 이건 알아? 1.3 1. 이렇게 읽는 거 연습 안 했었냐 나랑? 민주야 한 번도 해본 적 없냐 나랑? 아니면 해주고. 아,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나중에 찍어놔야겠구만. 증거를 남겨야 됐어. 가우스 기호 잘 들어.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가우스 기호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얘기해 줄게. 이거는 그냥 수상해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얘네가 우리 학교는 가우스 기호 안 낸대요 막 이래가지고 아마 빼먹고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 해줄게. 딱 하나 둘 네 가지만 해줄게. 요거에 대한 얘기야. 가우스 기호. 첫 번째 정의. 요거는 아마 문제에서 교육과정 자체가 아니라서 써줄 거야. 여기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쵸, 거기 써있죠. 가우스 기호 뜻을 써주게 돼 있다고. 정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줄래? 거기 있는 걸로? 태연아 네가 읽어봐. 가우스 x는 응.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렇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럼 이 정의가 이제 원래 교육과정 아니니까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뜻으로 생각하고 풀어라고. 그럼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익숙지 않으니까 써주려고 성질까지. 일단 여기서 핵심. 가우스 기호는 결과가 뭘로 나온다? 정수로 나온다. 근데 그게 어떤 정수냐면 x보다 크지 않은 또는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이게 정의야. 생각해. 여기 기호 안에 들어있는 x값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 가장 큰 정수. 가장 큰 정수. 그렇죠? 그럼 이제 확인 겸 읽어보기 할게. 내가 써주는 가우스 기호 값이 얼마인지 이 정의대로 생각해서 불러줄게. 2.4. 그럼 얼마로 읽어야 돼? 2.4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2 이렇게 읽는 거라고. 5 그러면요. 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돼. 보민아 뜨거 또 못 들었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수 쪽에서는 소수점 있는 거는 소수점 떼고 읽은 거랑 똑같죠. 정수는 양수든 음수든 정수는 그냥 읽은 거랑 똑같은 거야. 변할 게 없어.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좀 조심해야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2.7이라는 숫자는 이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를 봤을 때 가장 큰 정수가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는 요거보다 왼쪽으로 있는 정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게 두 번째, 마지막 가깝죠. 세 번째. 그러면 가우스 기호를 씌웠을 때 정수 n이 나온다는 거야. 그때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쓸까인데 숫자로 예를 들어줄 테니까 니네가 얘기해봐.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2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말하는 숫자들이 가우스 기호 씌우면 2 나오는 숫자 맞나 생각해봐. 2, 2.5, 2.9, 2.999, 3.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부터 시작해가지고 3보다는 작아야지. 자, 그럼 방법은 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요거 다음 수보다는 작다인 거야.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n이라는 정수가 나온다면 이 x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수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게 바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의 숫자 범위인 거라고.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은 y는 가우스 기호 x가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정수 단위로 끊어서 생각한다는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 2, 3 이 정도까지만 할게. 뭐 마이너스 1도 있다 치고. 자, 그럼 내가 말하는 숫자들이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여기 x 범위니까 얼마가 되는지 봐봐. 0, 0, 0.1, 0.9 계속 0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딱 1이 되는 순간 1.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0이 되었다가 1이 진짜 되는 순간에는 딱 1. 1.1도 1, 1.5도 1, 계속 1. 그래서 2보다 작을 때까지 이걸 보면 알죠. 여기는 는이 들어가서 채워진 거고 오른쪽은 비어있는 게 그 얘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2보다 딱 작을 때까지는 이렇게 1이었다가 딱 2가 되는 순간 다시 2로 변하죠. 이렇게 연속됩니다. 왼쪽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0.5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정수 단위로 계단식으로 그려지는 그림. 이게 가우스 기호 함수의 가우스 함수의 그림 모양이야. 기본 그림이야. 딱. 일단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우스 기호 들어있는 문제 해결할 때 대부분 다 얘기가 가능할 거야. 요 놈은 여러분이 필기 대상입니다. 요것도 캡처는 해놓을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요 정도까지 안 상태로. 자, 로그 3을 밑으로 한 x를 t로 치환했고 그때 부등식을 풀었더니 근데 중요한 게 있죠. t의 정체는 정수다. 정수다. 자, 그럼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부등식 풀었어. 근데 t의 정체가 정수다. 가우스 기호 정의사.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쓰면 되죠. t 값은 그럼 얼마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환원 t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야. 첫 번째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정수가 나왔다면 이 x라는 숫자, 여기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있는 게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 다음 수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 다음 숫자 0보다는 작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로그 3을 밑으로 한 x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한 x고, 여기 0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1. 그 다음에 이쪽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분의 1이 되니까, 그럼 x의 범위로 지금 쓰고 싶은 거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돼? x는 3분의 1부터 1보다 작다까지.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우스 기호 쉬운 게 0 됐을 때. 근데 여기서부터는 반복이니까 조금 대답을 해봐요.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으로 고칠 수 있고, 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1 이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결국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다음 정수가 1일 때,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한 x가 1 될 때, 그럼 로그 3을 밑으로 한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2라는 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의 제곱, 이쪽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 따라서 x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마지막 4번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얘가 2가 되는 경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수보다는 작다. 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얘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의 제곱이니까 9. 그럼 x의 범위는 9보다는 크거나 같고 27보다 작다. 그럼 이제 다 합쳐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 전까지 1보다 작다까지인데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고 3까지 3 다시 연결되고 9까지 9에서 연결돼서 27까지니까 최종 답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7보다 작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성질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 답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 들어있는 문제는 일단 치환해서 풀어놓고 덩어리를 그냥 푸는데 정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뭐뭐뭐 가는, 그럼 다시 그거를 가우스 기호 정수로 그만큼 나올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해서 적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자, 요게 495번이죠. 뭐 풀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근데 아까 했던 그 로그 아니라 가우스 기호 그 필기해준 내용은 기억해놔야 돼. 그럼 고3 때까지 웬만한 필요한 내용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야 그냥. 자, 됐죠? 혹시 남은 문제가 없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쉬운 거 할 거야. 이제 너네가 어려워하는 다 어려운 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나랑 어디 하면 되냐? 이제 수열 들어가면 되겠죠. 축구 선수 나오잖아요. 공차, 그지? 자, 근데 수열이라는 것부터 시작할게. 지금 이제 로그 함수 그럼 삼각함수가 중간에 있는데 그거는 계속 이어서 배우시고, 이제 빡빡쌤도 삼각함수가 끝나는 순간 수열로 참여하실 건데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딱 2타임만 들어오셔가지고 진도 나오기가 되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아마 2월 달까지 해도 삼각함수 다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어. 거의 끝나는 정도까지밖에. 더 나가면 더 좋은데. 그래서 내가 수열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단원이 더 남았잖아, 니네가. 나랑 수열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럼 펴놓은 건 어디를 피면 되냐 하면은 130페이지입니다. 잘 듣고 해. 어렵잖아. 대신 공식이 여기는 몇 개 나오니까 공식을 잘 외워야 돼. 일단 외우기 전에 수열이라는 것부터 소개할게요. 수열을 갖다가 여기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열이 무슨 말이야? 민주야, 수열이 무슨 뜻 같아요?
칠판에 써 있는 그대로. 니네가 이제 한자를 안 배우니까 옛날에 한자 교육 많이 할 때는 처음 보는 이런 단어 만나도 한자로 생각해서 아 이런 뜻인가라고 이렇게 추측하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 한자 안 배우고 넘어온 친구들은 그냥 전혀. 그럼 수는 뭐야? 숫자. 열은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죠? 열. 근데 그걸 보통 나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줄이면 숫자의 나열 이렇게 줄인 거야. 숫자의 나열. 근데 이제 숫자가 막 나열돼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규칙성이 있게 써 있는 숫자들의 나열. 근데 이거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고. 그럼 내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수열 문제를 하나 내볼게. 맞춰봐. 채울 수 있나요? 그죠? 배웠네. 오늘 배우고 싶은 게 이거야. 규칙성이 있는 숫자의 나열. 얘네들이 여기를 보면서 규칙성을 발견했다면 채울 수 있는 거지. 여기는 규칙성을 어떻게 발견한 거야? 무슨 규칙이야? 50씩 커지는 거지. 그게 오늘 배울 공차가 50인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만 부를 뿐이야. 똑같은 거야. 네. 공차가 50인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미 배운 내용이야. 이제 요거를 초등학생들은 그냥 규칙성을 발견하는 데에만 집중을 한 거고 고등학생들은 이거 규칙성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채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라고 생각해 봤을 때 175번째 숫자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 규칙대로. 그런 걸 구한다든지 또는 첫 번째 숫자부터 10번째 숫자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든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초딩들은 죽는 거죠. 자기 계산 범위를 넘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규칙성을 찾는 건 어렵지 않고 또 숫자 다음 거 채워가는 몇 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173번째 숫자가 얼마인지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숫자 뭐 10개, 20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됐는지도 금방 찾을 수 있게 공부하는 거. 그게 얘야.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일.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숫자 규칙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규칙대로 숫자 몇 개를 써줄 테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 자, 규칙성을 발견하시고 네모칸 안에를 채우세요. 여기도 요거만 갖고 힘들다면 하나 더 써줄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채워봐. 일 분 줄게. 1분. 규칙성의 발견이고 규칙성대로 하면 아까처럼 얼마가 채워지는지가 쉽게 보이는데 이거의 규칙성을 찾아서 네모칸을 채우는 거죠. 한두 개 갖고 규칙 찾을 수는 없을 거니까 여러 개 써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채워질 게 얼마인지만 찾으시면 돼요. 얼마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규칙성을. 그래요? 뭐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얼마씩 더 했다 뺐나 했는지, 아니면 한 칸 건너가면서 바뀐 게 얼마 있는지 찾아보겠죠. 나온 사람은 말씀을 해주세요.
난 규칙성 잘 모르겠어. 민주의 승부욕을 자극해서 그러다가 막 3분 졌는데도 안 돼요. 좌절하고. 근데 좌절할 필요 없어. 벌써 쥐쥐 챙겨? 이게 수요일에 배우면 풀 수 있는 거지. 아니요. 그냥 규칙성의 발견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쉬운. 규칙도 있고 공식도 있는 것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쉬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려울 수도 있죠. 도대체 무슨 규칙이야? 내가 답을 써줘도 규칙성을 모를 것 같은데? 답을 써줄 테니까 규칙성이라도 찾아. 찾았어. 맞나? 그러면 이 답이 맞아? 81 맞아요. 18이죠? 맞아요. 18. 오, 찾았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보입니다. 살짝 뒤집어. 왜 뒤집다니? 이렇게 해야 규칙이 나온다고 왜 뒤집어가 아니고. 그렇네. 네. 보인다. 맞아요. 이제 보이나요? 4의 제곱이 16인데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숫자를 바꿔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숫자는 5의 제곱인데 그거를 바꿔놓은 거고요. 그 다음 6의 제곱이니까 이걸 바꿔놓은 거고, 그 다음 7의 제곱이니까 이걸 바꿔놓은 거고, 8의 제곱이니까 이걸 바꿔놓은 거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학 시험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한 건 이런 규칙이라도 규칙성만 있으면 쓸 수는 있다는 거지. 16에서 25인데 25에서 36까지 11이고 36에서 49만데 13이면은 20 더하면 되길래 진짜 그게 그런 다음에 뒤집으면 되니까.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일리 있어요. 자연수 거듭 제곱이 커질 때마다 이 늘어나는 양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일정하게. 그걸 생각하면 풀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교육 과정에선 빠져 있어요. 계차 수열이라고 해서 니네가 그냥 쉽게 생각할 건 이런 거. 저는 이런 거였어. 이 정도면 네모칸 채울 수 있죠. 얼마죠? 12? 네. 이것도 수열이에요. 이건 선배들은 다 배웠던 수열.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우리는 안 배워. 근데 가르쳐 줄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알면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가 할 수 있는 게.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다음 숫자 잘 모르겠으면 하나 더 써주고. 자, 이제 여기 들어갈 숫자.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은 소설에 있는 거예요. 1113. 규칙성의 발견인 거죠. 뭐 우리가 보기 나중에 얘기하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막 그럴 텐데 그래도 규칙성으로 생각해요. 이거 소설에 있는 거라서. 유명한 소설가가 소설에다가 규칙을 만들어요. 진짜 무식해요 규칙이.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 규칙이 확 보이는. 진짜 웃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 소설이라니까. 소설. 1, 2, 2, 1, 1, 3. 어디 불러봐. 1, 2, 2, 2, 1, 1, 3. 아이고 성주 정답. 어휴. 진짜 순수하게 쓴 거. 소설 읽었나 보다? 아니 그 전에 어릴 때 푼 적 있어. 어휴 어릴 때 봤어 이거를. 언제네 확실히. 네. 이게 뭐냐면 이거 일 시작한 거고 여기 뭐냐면 앞에 걸 보고 쓴 거야 그냥. 일이 한 개 있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 얘 보고 아 일이 두 개 있구나. 그럼 얘는 일이 한 개, 이가 한 개 있는 거구나. 여기다 볼 때는 일이 두 개, 이가 하나, 일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일이 하나, 이가 두 개, 일이 세 개 있어. 이제 마지막
1이 2개, 2가 2개, 1이 하나, 3이 하나 이렇게 쓴 거다. 그냥 순수하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나 집가서 엄마 풀어보라 그래. 네? 엄마 풀어보라 할래. 엄마한테 이걸 왜 물어봐 이걸?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숫자의 나열에 대한 얘기고 일종의 규칙성에 대한 규칙적인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 아까처럼 이상한 규칙 말고 진짜 쉬운 규칙들 그거에 대한 숫자의 나열을 공부하고 조금 더 좀 멀리 있는 놈들이나 좀 다른 사항들을 빨리 알아내기 위한 발견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규칙성 발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3점짜리 문제라면 공식 대입해서 푸는 거고요. 4점짜리 문제 나오면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규칙을 찾아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쉬운 규칙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